내가 책을 조금만 더 빨리 읽게 된다면 내 인생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텐데 저도 정말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속도법 강의도 들어봤고요. 속도법을 알려주는 책을 비롯해서 천 권의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속독을 하려면 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수입도 없던 시절에 적금을 깨서 200만 원짜리 속독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워렌 버핏급의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한다는데 속독법을 배워서 지금보다 책을 2배, 3배 빠르게 읽으면 제 인생도 2배, 3배 빠르게 변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으로 속독 수업을 들으러 가던 날 제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달라질지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제가 강의실을 잘못 찾아간 줄 알았어요. 속독을 알려주는 데가 아니라 눈으로 차력쇼를 하는 곳인 것 같았거든요. 책 페이지에 대각선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대각선을 따라 움직여 보세요. 눈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페이지를 훑어보세요. 속독법에 가면 이런 내용을 아주 진지하게 몇 시간씩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독서를 하는 건가? 눈알 굴리기를 하는 걸까? 현타가 몇 번씩 왔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돈이 아깝잖아요. 하면 할수록 눈 주변 근육은 발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책의 내용을 100% 이해하면서 빠르게 읽게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하라는 대로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독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 줄 아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저는 뒤통수를 2번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뒤통수를 때린 것의 정체는 배신감이었어요. 아니, 이게 200만 원짜리 강의인데 결론이 고작 책 많이 읽으면 해결된다야? 이것보다는 좀 더 성의 있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씩씩거리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2번째로 제 뒤통수를 때린 건 바로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속독 강의는 수업 시간 내내 수강생들한테 책을 읽게 시켰고 숙제도 책 몇 권 읽어오기였거든요.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온갖 도형을 그리게 하는 건 사실 부차적인 기술이고 책을 많이 읽게 만드는 게 이 속독 강의의 본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누가 속독 어쩌고 얘기하면 일단 귀부터 막았습니다. 속독법을 검색하고 따라할 시간에 차라리 책 한 장을 더 읽었어요. 그렇게 책을 1000권 가까이 읽으니까 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다독이 속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요. 읽어놓은 책이 어느 정도 쌓이면요. 다음 책을 읽을 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책을 10권 읽은 사람과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300페이지짜리 똑같은 책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책을 지금까지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300페이지를 전부 다 꼼꼼히 읽어야 책의 내용을 겨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10권 읽은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읽어야 할 페이지가 훨씬 적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300페이지 중에서 200페이지 정도만 읽어도 책의 내용을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10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미 본 내용이 있고 쌓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실제 책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오늘 예시가 될 책은 유타입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분량이 280페이지 정도 돼요. 그동안 읽어놓은 책이 없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읽었던 사람의 사정은 다릅니다. 뉴타입의 시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사회는 물건이 과잉 생산되고 정답이 범용화되어가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재 조건은 물건이 부족했던 예전의 시대와는 아주 다르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프로세스 이코노미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요. 현대사회는 사람도 물건도 쉽게 묻혀버리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는 새로운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읽었던 사람은 뉴타입의 시대를 읽을 때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통째로 생략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책에서 봤던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단락도 꼼꼼히 읽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과는 독서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3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사람보다 200페이지만 읽어도 되는 사람이 책을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읽어놓은 사람은 유타입의 시대의 서문만 읽어도 앞으로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핵심 주장은 물건이 시중에 너무 많고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물건 자체만으로는 차별화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 즉 프로세스를 차별화해야 되고, 프로세스 차별화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스토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유타입의 시대도 프로세스 이코노미와 똑같이 현대사회를 분석했죠. 그렇다면 유타입의 시대에서 말하는 새로운 인재상도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공감 가는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가 높지 않을까요? 실제로 뉴타입의 시대에서 말하는 새로운 인재상 중 하나가 규칙이 아닌 자신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과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읽지 않은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건 설계도를 들고서 미로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설계된 미로라도 설계도가 있으면 재빨리 빠져나올 수 있죠. 독서량이 부족하면 새로운 책을 접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맨몸으로 미로에 뛰어든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길을 아주 한참 헤맨 뒤에야 겨우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민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이것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독서량을 늘리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수준에 맞는 책부터 읽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은 어려워서 완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준 높은 책을 고르면 계속 그 책만 붙잡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 독서량은 계속 0에 머무는 거죠. 책을 읽는 속도에도 진전이 없게 되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속독 능력이 향상되려면 한 달에 최소한 1권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읽고 있는 게 읽은 지 한 달이나 된 책인데도 아직 다 못 읽었다. 그러면 이 책은 지금 내 수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책은 내려놓고 그것보다 얇고 쉬운 책부터 읽어야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여기저기에서 추천하는 책이라 무턱대고 이 책부터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피엔스는 두껍기도 하고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인류 역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담은 책이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독서량이 부족한 분들은 한 달 동안 이 책을 내내 붙잡고 있어도 끝까지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책을 깨끗이 포기하세요. 대신에 그 책의 내용을 쉽고 짧게 풀어 쓴 요약본, 만화책, 어린이를 위한 책을 찾아서 그것부터 읽는 겁니다. 검색해보니까 만화로 된 사피엔스가 있어요. 만화 버전 사피엔스를 먼저 읽고 독서 내공을 키운 상태에서 다시 사피엔스를 읽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체감되실 겁니다. 이제는 사피엔스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속도로 사피엔스를 읽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피엔스를 한 달 만에 읽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었네 하고 성취감이 느껴지면서 사피엔스보다 더 어려운 책, 더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책을 많이 읽게 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2번째로는 독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6년 동안 1000권이라는 많은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앞에서 속독 강의에서 얻은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만 아는 특별한 속독법은 없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1000권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남들보다 책을 읽을 시간이 많았어요. 시간이 제 독서량의 비결이라면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 수준에 정말 딱 맞아서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책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날에는 한 장도 못 읽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빨리 읽게 되려면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1시간, 2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5분, 10분 정도의 짬을 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마감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몇 분씩 짬을 내서 책을 읽을 때 통으로 몇 시간 동안 독서를 할 때보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기도 합니다. 마감 효과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일에 집중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밖에 되지 않으면 독서를 시작한 즉시 마감일이 곧바로 닥쳐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짬을 내서 하는 독서는 집중력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읽는 시간 대비 많은 양의 페이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책을 빨리 읽고 싶다면 일단 하루에 독서할 시간을 딱 5분만 마련해 해보세요. 그리고 그 5분이 오늘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서 책을 읽으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다독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속독에 대한 관심은 내가 독서의 측면에서나 인생의 전반에서나 뭔가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남들과 나 사이에 벌어진 격차를 하루빨리 메우고 싶다. 제가 수입도 없는데 적금을 깨서 속독 강의를 들었을 때도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죠? 조바심을 내지 마라. 조바심을 낼수록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 이유를 제가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을 보면서 배웠어요. 사람들이 마라톤 완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오버페이스입니다. 오버페이스는 내가 뛸 수 있는 속도가 있는데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속도보다 더 무리해서 달리는 걸 말해요. 이렇게 자기 속도를 잃으면 초반 10초를 앞서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10분을 뒤처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예 완주에 실패하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책 한 권을 읽는데 걸리는 속도가 있어요. 읽어놓은 책이 꽤 있으신 분들은 이 속도가 빠를 거고요. 읽어놓은 책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거예요. 이 속도를 존중하는 게 속독의 첫걸음입니다. 독서 속도를 처음부터 무리해서 빨리 앞당기려고 하다 보면 저처럼 쓸데없이 큰 돈을 쓰게 될 수도 있고요. 독서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눈앞에 책 한 권에만 집중하세요. 책장과 장바구니에 잔뜩 쌓아둔 책들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을 현재의 내 독서 속도에 맞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속도대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읽고자 했던 모든 책을 다 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속독을 해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최고의 방법은 바로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속독에 대해 고민할 시간에 책 한 장이라도 더 보는 게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